자, 이번 시간에는 교류 전력의 측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정의 종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측정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측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접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계측기로 측정하고자 하는 양을 같은 종류의 기준량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그 양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편의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이얼 게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시하는 그 계기의 지침을 직접적으로 읽어서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시계기의 흔들림 일계를 취하는 측정법이다. 그래서 눈금의 변화를 보고 그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편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영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양과 같은 크기의 기준량과 측정물을 평형시켜서 그 값이 0을 나타냈을 때 그때 기준량의 크기로부터 측정량을 구하는 방법. 즉 이거는 편의법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오히려 더 정밀도가 높다는 것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이크로미터라는 그러한 측정기기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측정법과는 이제 비교 상대적인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법인데 상대 측정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피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몇 개의 서로 독립된 값을 측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그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측정값을 구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들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바로 상대 측정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측정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상교류의 전력 측정입니다. 단상교류. 그래서 교류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삼상교류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먼저 단상교류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압기 3개를 사용한 3개의 전압기를 사용해서 단상교류 회로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V1, V2, V3 3개의 전압계를 사용해서 바로 단상교류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에서는 그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V2 이 전압계와 병렬로 지금 부하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V1, V2, V3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상교류 전력 P는 2R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R은 여기 저항값이에요. 저항값. 2R분의 1 곱하기 바로 V3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V3의 제곱, 여기저기 이 전압의 제곱에서 V1, V2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V1과 V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V1과 V2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빼주는 곳이 어딘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V3. 여기에서 V1, V2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V3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전압계법에서 그 전력을 구하는 공식 반드시 요거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전류계법. 이거는 아까는 3전압계법이죠. 그러니까 전압계 3개를 사용해서 단상 교류 전력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3개의 전류계를 사용해서 단상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1, A2, A3 3개의 전류계를 사용해서 바로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구하는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R, 여기 R은 이제 부하값이죠. 저항값. 2분의 R 곱하기 I3의 제곱 마이너스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전류가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전류가 제일 큰 값이 A3겠죠. A3. 그러니까 전류가 막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I3라고 할게요. I3, I1, 여기를 I2. 자,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I3가 I1 플러스 I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3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I3의 제곱에서 I1의 제곱과 I2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I3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준다는 거. 그죠? 이거.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I3의 제곱 마이너스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이다. 이거는 이제 3전류계법에서 전력을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전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법입니다. 삼상전력. 자, 좀 전에 이제 3전압계법이나 3전류계법은 이제 단상 교류에서의 그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삼상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단상전력계 2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상전력계 2개를 사용하는 이전력계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상전력계 3개를 사용하는 3전력계법, 그리고 전력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이 전력계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상전력계 몇 개? 2개로 측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W1, W2, 그죠? 단상전력계 2개를 사용해서 삼상교류의 전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거 공식이 간단해요. 자, 여기서 유효전력을 구하는 건데, 이 삼상전력이 얼마가 되냐면, 각각의 전력계에서 측정된 그 전력의 값을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P1, P2를 더해 주시면 삼상전력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P1의 값이 300W가 나왔다고 치고, 그다음 P2가 400W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 삼상교류의 삼상교류 전력은 얼마 나온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냥. 더해주시면 700W.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력계법에서는 그냥 산술적으로 P1과 P2를 산술적으로 더해주시면 바로 교류 전력이 구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나 피상전력, 역률 같은 경우는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곱하기 P1 마이너스 P2. 그러니까 두 전력계의 차죠. 전력계의 전력값 차에서 루트 3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무효전력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 피상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했다고 하면 유효전력의 제곱과 무효전력의 제곱을 합해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피상전력이 나오죠. 이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과 무효전력의 제곱의 합을 제곱근 취해주면은 피상전력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식도 있어요. 이 공식.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전력을 모를 때 유효전력값만 알고 있을 때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2 루트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루트 선이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루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률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역률이.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 피상전력, 여기 있죠? 피상전력, 여기 분모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유효전력, P1과 P2를 더한다고 했죠? 유효전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역률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3전력계법입니다. 3전력계법. 이거는 단상전력계 3개를 사용해서 이제 전력을 측정하는 건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3전력계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W1에서 P1, W2에서 P2, W3에서 P3 이렇게 전력값이 측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때 저 유효전력 P는 P1, P2, P3를 이 전력계법과 마찬가지로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 계기의 오차. 자, 여기는 오차와 이제 보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차 같은 경우는 뭐냐?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이 오차입니다. 오차. 아시겠죠? 요 m이 참값이고요. m이 측정값, 그리고 t가 참값입니다. 참값.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거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게 오차. 그럼 여기서 오차 백분율. 자, 백분율 오차율 이 공식을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참값. 참값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값 분의 오차. 참값 분의 오차가 바로 오차율인 겁니다. 그래서 t분의 m-t.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식. 그래서 백분율 오차라고 하는 거는 t분의 m-t 곱하기 100이라는 거. 이 공식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정 같은 경우는 보정은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했을 때 참값이랑 비교해서 수정하는 거잖아요. 보정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정은 오차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정은 참값에서 측정값을 빼는 겁니다. 반대죠? 그렇죠? 오차와 보정.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에요. 오차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고요. 반대로 보정은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백분율 보정, 즉 보정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측정값. 측정값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뒤에 있는 값, 이 뒤에 있는 값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측정값분의 참값 빼기 측정값 n분의 t-m 곱하기 100. 이것이 바로 보정률입니다. 보정률. 그래서 시험에서는 오차율을 구하는 공식과 보정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시 전기 계기의 종류입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총 8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종류별로 사용하는 회로가 있어요. 사용하는 회로가 직류인지 교류인지 아니면 직류와 교류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특징적인 게 그 사용할 수 있는 회로가 직류 회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가동 코일형. 그래서 영구자석과 코일이죠. 보시면 영구자석과 그 가동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의 사이에서 방금 전자력을 이용하는 그 계기가 바로 가동 코일형인데 이 가동 코일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만 직류 회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류 회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류 회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가동 철편형, 그리고 정류형, 그리고 유도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계기 3가지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와 교류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직류와 교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계기. 바로 전류력계형, 열전형, 그리고 정전형, 열선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회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 계기의 종류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동작 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동작 원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 종류와 그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회로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로 시험기 우리가 얘기하는 멀티테스터기라고 하죠. 그죠? 멀티테스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멀티테스터기입니다. 멀티테스터기. 그래서 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전압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저항도 구할 수 있고, 뭐 주파수, 그 다음 뭐 전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회로 시험기, 즉 멀티테스터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측정할 수가 있냐면 직류 전압 측정할 수 있겠죠. 직류 전압, 그 다음 직류 전류, 그 다음에 교류 전압, 그 다음 저항이나 뭐 절연 저항 값들, 그리고 도통 상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찍어보면 돼요. 단자로 찍어보면은 이게 도통 상태인지 뭐 단선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콘덴서의 품질 시험, 그 다음 뭐 트랜지스터의 시험.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 멀티 테스터, 그러니까 회로 시험기를 이용해서 측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역률의 측정입니다. 역률, 파워 팩터. 자, 역률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만 좀 알고 계시면 역률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계기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만약에 단상 교류라고 했을 때 자, VI분의 자, P가 되겠죠. 그렇죠? 역률. 그러니까 결국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죠? 유효전력. 자, 그러면 여기서 역률의 값을 알고 싶어요. 코사인 세타. 역률의 값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력, 유효전력, 그리고 전압, 전류.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역률을 측정하려면 바로 전력계, 그 다음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역률의 값을 알고 싶으면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가 필요하다라는 것. 역률 측정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자, 기타 요소. 자,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 그 다음,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먼저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을 측정하는 거에는 뭐가 있냐면, 매거죠, 매거.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매거. 매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선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절연 저항. 그러니까 절연 저항이면 매거.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무조건 매거입니다. 매거. 절연 저항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검류계의 내부 저항이나 중저항, 그러니까 약간 작은 저항, 중저항을 측정했을 경우에는 바로 휘스톤 브릿지, 휘스톤 브릿지라는 계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축전지의 내부 저항을 측정할 때, 축전지의 내부 저항을 측정할 경우에는 바로 코올라우시 브릿지라는 계기를 사용합니다. 코올라우시 브릿지. 그리고 접지 저항이다. 자,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매거를 사용했죠. 그죠? 그런데 접지 저항을 측정할 경우에는 바로 어스 테스터. 그죠? 어스 테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를 측정하는 계기에는 뭐가 있냐? 바로 케이블, 전선의 전류를 측정할 경우에는 바로 후크오미터. 이거 후크오미터는 공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후크오미터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소전류. 미소전류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약한 약전류죠. 미소전류를 검출했을 경우에는 바로 검류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같은 경우, 인덕턴스를 측정할 경우에는 맥스웰 브릿지, 헤비사이드 브릿지, 그 다음 헤이 브릿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덕턴스를 측정하는 기기 세 가지가 있어요. 맥스웰 브릿지, 그 다음에 헤이사이드 브릿지, 그 다음에 헤이 브릿지법. 그죠? 이렇게 해서 인덕턴스의 측정하는 법까지 좀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전력의 측정법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